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병원 건강톡톡 진행을 맡은 가정의학과 교수 권혁태입니다. 우리 몸의 체온 유지와 대사 조절을 담당하는 곳 바로 갑상선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이 그런 것처럼 갑상선도 어떤 질병이 생기고 나서야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인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서 다른 편에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저하증은 이미 다뤄드렸고요.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흔한 갑상선 질환인 갑상선 결절과 암에 대해서 3시간에 걸쳐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 우리 병원 외과 이규현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시간에는 갑상선 결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갑상선이 어떤 기관인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갑상선은 우리 몸의 제일 큰 내분비 기관으로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고 있습니다. 나비 모양으로 생겼는데 우리 방패 모양으로 생긴 갑상연골 바로 아래에 위치하기 때문에 갑상선이라고 명명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갑상선 결절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절이라는 용어가 조금 어려운데요. 갑상선 결절이 정확히 어떤 건가요? 결절은 쉽게 말하면 혹을 말합니다. 정확한 정의로서는 촉진, 그러니까 만져보거나 아니면 초음파 검사를 했을 때 정상적인 갑상선 조직과 구별되는 병변을 결절이라고 합니다. 갑상선 결절이 자라는 속도가 좀 빠른 편인가요? 환자분들이 금방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자라는 건지 아니면 딱히 겉으로 표시가 잘 안 나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대부분의 갑상선 결절은 천천히 자라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의 경우 혹 안에서 피가 갑자기 난다던가 하면은 아니면은 물 낭종일 경우에 그 피가 갑자기 커질 수가 있어서 종종 환자분 중에서 혹이 갑자기 커졌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도 다른 증상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크기가 작은 상태에서도 뭐 환자분들이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 변화가 있다거나 또는 뭐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게 혹이 생기면 뭔가 갑상선의 기능에도 이상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런 증상이 또 다른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대부분의 갑상선 결절은 무증상으로 특별한 증상이 없이 오게 됩니다. 하지만 크기가 크거나 위치가 안 좋을 경우에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목 부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음식을 삼킬 때 불편함을 느끼는 연화곤란 네. 또는 호흡을 할 때 어려움을 느끼는 호흡곤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숨쉬기 어려워지기도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또한 목소리를 담당하는 대두리 후두신경이 영향을 미치게 되면은 신목소리가 나타난다던가 아니면 크기가 커져서 만져져서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기능이 혹시 변하는지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데요. 네. 대부분의 갑상선 결절은 기능의 변화가 없지만 일부분의 경우에는 기능 항진증 또는 갑상선 영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갑상선 결절을 진단할 때 기능 검사, 즉 피 검사를 같이 하게 됩니다. 네. 결절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말하면 혹인데요. 이거를 제거 안 하면 계속 자라게 되나요? 그러면 건강도 건강이지만 자꾸 커져서 겉보기에 되게 안 좋아 보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갑상선 결절은 천천히 자라게 되고 일부는 자라다가 그냥 그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상선 결절이 많이 커지고 보기에 미관상 보기 안 좋아서 수술적으로 절제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네. 결절이 생기는 원인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원인은 환자의 나이입니다. 그래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저희 피부에 점이 많이 생기는 것처럼 네. 갑상선에도 갑상선 혹이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50대 여성분에는 전체 인구 중에서 약 50%에서 초음파를 보게 될 경우에 네. 갑상선 혹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성별이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남성보다는 여성이 갑상선 결절이 더 많게 되고 그 외에 우리 두경부에 방사선 조사를 한다던가 아니면 하시모토 갑상선염, 갑상선 기능 이상 또는 비만, 요드 섭취 결핍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좀 어려운데요. 네. 네, 그 갑상선 결절을 진단을 하려면 그럼 주로 어떤 검사를 하게 되나요? 네, 병력 파악과 신체 진찰을 통해서 악성이 의심되는 증상 또는 징후를 파악하게 됩니다. 또한 피 검사를 통해서 갑상선 기능의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고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결절의 정확한 위치, 크기
등과 성상을 확인하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간은침 세포 검사를 통해서 현미경을 통해서 어떠한 종류의 세포가 있는지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간은침 세포 검사라는 게 조직 검사인 거죠, 쉽게 말하면? 네, 맞습니다. 조금 전에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요. 그 이제 조직 검사에서 암이 아닌 양성 결절이고 특별한 증상이나 불편감이 없다고 하면 그냥 치료 안 하고 내버려 두고 관찰만 해도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까 피부의 점과 비슷하다고 했는데요. 피부에 점이 있고 작은 경우, 특별한 이상이 없을 경우 그냥 지켜보는 것처럼 네. 갑상선의 결절도 크기가 작고 증상이 없고 특별히 암을 시사하는 소견이 없는 경우에는 관찰만 하면 되겠습니다. 네. 양성 결절이지만 혹시라도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증상이 있는 경우, 그렇죠. 예. 두 번째로는 우리가 미용상 보기 안 좋은 경우, 네.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 치료가 필요하고 또한 크기가 많이 크다면은 미용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환자가 느낄지라도 저희가 수술적 절제를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갑상선 종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거랑 갑상선 결절이랑 또 혹시 다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갑상선 종은 갑상선 전체가 네. 기능이 이상이 있어서 네. 전체적으로 갑상선이 크기가 증가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대개의 경우는 갑상선염 또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동반하게 되겠죠. 네. 서울대학교 병원 건강톡톡 갑상선 결절과 갑상선암 그 첫 번째 시간에는 갑상선 결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갑상선암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진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권혁태의 도움 말씀의 우리병원 외과 이구현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